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 이민 정책의 변화로 한국인들이 미국에 취업할 수 있는 확률이. 안녕하세요, 준호입니다. 오늘 날짜인 11월 6일 오후 기준으로 아직도 미국 대통령 선거 개표는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지긋지긋하죠. 이번 미국 대선을 보면서 아마도 저를 비롯해 많은 분들이 미국 선거 시스템이 그렇게 선진국스럽지는 못하다, 이런 점을 새롭게 알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살면서 미국 대선이 3일간이나 진행되는 개표는 처음 보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편 투표에 참여를 하면서 진행이 막 더 늦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마지막 네바다주의 결과에 따라서 누가 당선되냐가 확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이든이 선거인단이 딱 6명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네바다주를 이기면 6명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270명으로 이기게 되는 거죠. 아직 개표가 끝나지는 않았는데 현재 상황으로만 보면 바이든이 당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아직 개표는 85%까지밖에 진행이 안 됐지만, 네바다에서. 지난 영상에서 제가 예측하기로는 트럼프가 이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기 좋게 틀릴 것 같습니다. 사실 저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대다수의 분들이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든 사실상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을 뽑는 것도 아니고 제 인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일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번 미국 대선에 진짜 이렇게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전반적으로 이번 미국 대선이 정말 초박빙이기 때문에 재밌어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엄청난 박빙이니만큼 이 바이든이 당선된다고 해도 트럼프 쪽에서는 불복 소송을 걸 확률이 매우 높아 보여요. 그리고 그건 그것대로 정말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팝콘 준비해놓고 싸움 구경만 하면 되는 거예요. 트럼프 주장에 의하면 바이든 쪽인 민주당에서 이 개표 현황을 못 보도록 막았다는 둥, 미스콘신이랑 미시건에서 막 엄청나게 뒤쳐져 있던 바이든에게 갑자기 특정 시간에 몰표가 막 쏟아지면서 역전을 했다는 둥,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아직까지 확실하게 확인된 바가 없으니까 논외로 하고요. 오늘의 주제를 얘기하자면, 만약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된다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좀 더 자주 영상을 올리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사실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이번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 압박 외에는 그다지 한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행사한 게 없어요. 간접적인 측면을 보자면 이제 중국 화웨이를 죽이면서 한국의 스마트폰 시장이랑 반도체 시장에 어느 정도 반사 이익을 가져다 줬다, 이 정도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트럼프 행정부의 지난 4년을 제 개인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트럼프가 미국 내부적으로는 잘한 점이 꽤 많습니다. 일자리 700만 개 창출이라든지 1969년 이후에 가장 낮은 실업률, 흑인과 여성들의 취업률 역대 최고, 미국 GDP 3천조 원 증가, 다우존스 지수 최고 신기록 달성, 건강보험료 3년 연속 인하, 등등의 숫자로만 봐도 미국을 위한 관점에서는 사실 잘한 거는 맞아요. 하지만 분명히 못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바로 미국 외적인 부분들인데요. 비자랑 이민 신청 절차를 강화한 거, 불법 청년 추방을 유예하는 제도를 폐지하려고 했던 거, 영주권 신규 발급을 동결시킨 거 등의 반이민 정책이랑 멕시코 국경 지역에서 장벽을 건설해놓고 또 기후협약을 탈퇴하고 중국이랑 맨날 무역전쟁하고, 이런 외교 정책의 실패로 미국을 세계적으로 좀 고립시키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이게 미국 우선주의 때문인데요. 결과적으로는 동맹국들을 홀대하고 세계적인 질서를 혼란으로 몰고 가는데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다고 봅니다. 북한 핵 문제에 관해서도 전혀 진전은 없었죠. 김정은을 여러 차례 만나고 심지어 판문점까지 와서 회담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죠. 아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쇼였다고 비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면 뭔가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이걸 예측하기 위해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과거 행적을 기반으로 추측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조 바이든이라는 사람의 존재조차 우리가 몰랐을 정도로 이 조 바이든이라는 사람의 정치 인생에서 뭘 뚜렷하게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미국 정치계에서 관행처럼 내려온 그런 사례들을 바탕으로 막연하게 일반화된 추측만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하나씩 보도록 하시죠. 우선 트럼프가 했던 모든 걸 지우려고 할 겁니다. 마치 오바마 행정부를 지우려고 노력했던 트럼프처럼요. 북한
핵 문제를 예측을 해보자면 김정은을 대화로 타이르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압박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전략적인 인내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로 북한 핵무장을 방관했다라는 욕을 엄청나게 먹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핵무장을 해제시키기 위한 액션은 취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액션이 대화가 아니라 군사적인 압박, 그리고 북한 인권을 내세운 그런 외교적인 압박을 통해서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면 민주당에서 가장 중시하는 슬로건이 인권이니까요. 중국에 관한 정책을 보자면 역시나 트럼프와는 반대로 이 중국과의 긴장을 완화시키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이 활성화되고 한국이 중간에 무역으로 챙기는 이익이 꽤 쏠쏠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선거 캠페인에서는 중국을 압박하겠다라는 기조를 보이긴 했지만 제 생각에는 그건 그냥 표심을 얻기 위함이고, 바이든 일가에서는 차이나 머니를 받았다는 이런 여러 가지 스캔들이 미국 언론에서 보도가 있었어요. 그런 걸 봤을 때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중국을 제재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 이민 정책의 변화로 한국인들이 미국에 취업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트럼프는 자국민 우선주의를 앞세우면서 외국인들의 취업 비자도 잘 안 내주거나 아니면 매우 비싼 비용을 부과를 했어요. 그런데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아마도 이민자 친화 정책을 펼치면서 각국의 인력 유입이 상당해질 것 같아요. 특히나 이 IT 산업에서 러브콜을 많이 받는 한국인들의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취업할 확률이 그만큼 더 높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유학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증가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또 환경 정책에 대해서도 한번 볼까요? 바이든은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기후 협약도 바로 다시 가입을 하겠다고 했죠. 이게 석유화학 산업에는 여러 가지 규제가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친환경 산업에는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린 뉴딜 관련주들이 꽤 많이 있죠. 그런 관련주들이 이에 힘입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이게 주식을 사라는 추천은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튼간에 저튼간에 오늘은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뭘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나쁜 점은 딱히 보이지는 않고 좋은 점은 약간 있을 수도 있겠다, 요 정도로만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들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